의원님 절친 한덕수 이야기 잠깐 가겠습니다. 저는 이 내란의 책임이 윤석열 다음으로 가장 큰 게 한덕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자가 아직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추궁을 했어요.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하지 않고 다 풀어줬느냐. 네. 이것이 수원 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영장전담판사 3명이 와서 명이 그대로 왔죠. 앉혀놓은 게 네. 조희대 그 조의대잖아요. 대법원장 아니에요. 예. 그 그리고 조의대잖아. 조희대 대법원장 수석재판연구관이 물론 급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꽂힌 가장 좋은 자리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딱 시켜놨더라고요. 이게 다 1년에 다 짜여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어설픈 것 같지만 어설프지 않아요. 다 처음부터 쭉 해왔잖아요. 네. 사법부하고 다 짜가지고 음. 그러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다 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보시는군요. 이제 실패를 하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고 잡아내는 했죠. 거죠. 예. 아니 제일 저는 크게 한 게 우리 노영희 변호사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내 재판장이 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거라. 그 불안한. 사법부의 불신을 얼마나 크게 가져왔어요. 예. 그 한덕수 얘기를 자꾸 못하게 하시는데요. 한덕수가 이제 12월 3일 밤에 많은 국무위원들이 빨리 모여야 이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오라고 했다. 최대한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한덕수가 지난 13일에 재판정에 나와서 했던 새빨간 거짓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모인 몇 사람만이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무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모든 국무위원들리 전부 다 재고하셔야 된다.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또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건 뭐 싹 다 거짓말인 게 CCTV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그렇죠. 저 완벽한 거짓말인 게 그러니까 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애들 먼저 불렀던 거야. 그리고 계엄에 완벽히 반대했던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네. 도착하기 전에 다 끝이 나 있다는 네. 거야. 안덕근이 재판정에 나와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재판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재판부가 한덕수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특검에게 요청을 했어요. 네. 지금 방조니까 지금. 특검에게 요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특검도 이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도 딱 바로 그 얘기 했지 예. 않습니까? 맞아. 그 특검 그때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한덕수에 대해서 네. 그거는 판사가 그렇게 기각시킨 거일 수도 있지만 특검이 잘못한 거일 수가 있다. 특검이 일단 그 영장 청구 범죄명도 잘못했고 그와 관련한 증거들도 잘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번에 판사님이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충분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당연히 의의를 했어야 되는 거를 얘네가 지금 방조를 했으니까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맞습니다. 특검이 그 당시에 그렇게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정광석화처럼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것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보면 맞습니다. 네. 이상하다.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 네, 이거는 진짜. 계속 이상하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덕수가 머리가 좋고 좋은 대학 다 올라가 나왔잖아요. 저 감언이설로 헌법재판소부터 검찰, 특검 재판 받으면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한덕수는 내란 부두목이다. 그랬죠. 그랬죠. 그런데 부두목 3,800명을 잡아 넣으려고 구치소 방 만들어 놓은 박성재 3,600명. 3,600명. 네. 그리고 더 만들어라. 이러니까 비상계엄 핑계에서 가석방에서 더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영장을 기각시키느냐. 그렇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도 재청구해라 이거예요. 아 한덕수. 한덕수도 구속영장을 박성재도 재청구하고. 재청구해야죠. 근데 박성재는 그 재청구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박성재는 한다 그랬고 한다고 했잖아. 한다고 했어요. 오늘 내일 할 것 그런데- 같고. 오늘 내일 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문제죠.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 파면 같은 것은 이미 지나갔지만은 구속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온 것이 다 거짓말했는데 네. CCTV가 아니 근데 그게 어려운 거짓말합니까? 게 그때 그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범죄명을 이렇게 남겨놨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6개인가를 그때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해서 새롭게 범죄명을 추가해서 영장을 청구해야지 그게 가능하고 지금으로서는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기존 있을 거예요. 걸로는 할 수가 네,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한덕수 건입니다. 이거 한덕수 건. 네. 근데 왜 그동안에는 모르셨어요? 한덕수 씨의 이런 인성이나 이런 비겁함 친하셨다 그러던데 왜 친하신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일했으니까 그렇지 뭐 어떻게 지내? 노영희 변호사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지냈어? 아니 우리는 같이 일했으니까 근데 아니, 우리는 지냈지. 인간성이 좋으니까 서로 계속 친하지만 그건 아닌 걸 알잖아. 그거로는 저하고 그건 접촉이 아니에요? 없었어요. 바로 또 선긋기 들어갑니다. 아니 진짜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하면서 몇 차례 의문을 제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계엄을 말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계엄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은 후에는 또 재판부가 그럼 여러분 말려야 했었던 것 아니냐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했었는데요. 네.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공소장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재판부가 네. 특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특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는데 한번 공소장을 변경해봐라. 뭘로 네. 변경하라고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근거해서 특별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공소 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조 아니고 네. 주요 임무 종사로 바꿔라. 네. 주요 임무 종사로 바꾸라는 주요 건데 임무 종사로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네. 당연히 그 밑에 장관들이 주요 임무인데 총리가 주요 임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저희도 아마 했었던 것 여러 같고요. 차례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기소했을까에 대한 네. 의문이 있었고 왜 구속되지 않았을까? 밑에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네. 의문들이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어제 일단 주요 임무 종사까지 같이 넣어 놓으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 쭉 신문을 해본 다음에 적용할 만한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에서도 당연히 고민해보고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면서요. 형량에서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형에 해당하는 그 형량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한 형량이 있을 텐데 네. 그게 위로 가면 상관없지만 밑으로 좀 가다 보면 오히려 방조가 더 중한 처벌을 받고 주요 임무 종사가 더 낮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요 임무 종사 혐의는 네. 최저형이 그러니까 하한선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네. 근데 이제 방조는 10년이 하한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도 내부에서 논쟁이 많이 있었고 고민을 했었다라는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판사가 바꾸라고 했으니까 아마 넣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판사가 그래도 어쨌든 그 죄목에 맞는 뭐 어떤 형량을 뭐 나중에 이제 때리겠습니다. 제목에 맞는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나타낸 거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원래 사실 총리 정도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국무회의도 자기가 본인 지휘를 하고 네. 그러니까는 이 특검이 이분을 이런 그 내란과 관련해서 기소를 만약 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좀 기소감이라고 본다는 저는 의미라고 봐요. 제가 다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을 고작해서 이 방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특검이 자신이 없다. 이런 것을 오히려 그 자인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지적을 제가 네네. 그 고참 법조인에 들었거든요.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원 입장에서도 당신들이 이분 문제있다고 기소를 하면 이 정도 죄목은 줘야. 이래야지 그런 이게 좀 의미로. 의미가 있지. 이 사람이 총인데도 고작 해봤자 방조. 그럼 방조란 건 뭐냐면 그냥 뭐 본인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그냥 이렇게 끄덕이고 있었고 뭐 그냥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총리보다 훨씬 하급의 네, 그런 네, 공무원한테나 적용할 것이지 총리할 건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기소를 잘해야 돼요. 기소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 대표적인 게 유동규가 있어요. 유동규. 무슨 얘기냐면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뇌물수수 혐의로 있을 때 유동규나 이 몇 명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 근데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은 유동규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얘는 뇌물 수수가 아니라 뇌물을 공여한 준 쪽인 것 같은데? 난 그래서 이거 무죄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하는 척 했죠. 뭐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결과로서 이제 만약에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소위 말해서 이재명이나 김용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검찰이 일부러 기소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기소 약간 핀트 안 맞게 해갖고 오히려 무죄 받게 해주는. 예,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고 제가 이 사례가 꼭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왜 특검이 이랬느냐. 제가 뭐 특검을 불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을 때 어떤 것이 더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방조 혐의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춘 건데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 증거들이 예를 들면 뭐 계속 이제 한덕수 CCTV도 공개가 되고 네. 한 재판장에서 이제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장관들도 진술을 한 게 나는 반대하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끝났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라라고 한덕수가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애시당초 이거는 그냥 한덕수는 공범으로서 아예 반대하는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정족수만 채우려고 하는 적극적 가담자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 정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형량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거는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재판부가 판단한 문제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주요 가담자로 보는 게 맞다. 저도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검찰이 특검이 이제 네. 공수장 변경하기를 좀 바랍니다. 이건. 특검이 치명타를 입은 게 그 한덕수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잖아요. 내란 특검이 치명타를 입었어요? 치명타를 입은 거죠 이게. 사실은 왜냐면은 네. 이 내란이라는 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이제 기소돼 갖고 재판받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특검의 구림은 뭐냐면 한덕수, 박성재 뭐 줄줄이 다 이제 혐의를 다 연결해 가지고 네. 이 내각도 다 그때 한 통속으로 이제 같이 그 내란은 공범이었다 만들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그것을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시에 다 연결해 가지고서는 그 내란에 공조를 했다 해서 대통령, 내각, 그다음에 당시 여당 다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게 한 윤석열 정권 전체가 거대한 그 내란 세력이었다. 이런 게 이제 큰 특검의 큰 그림인데 네. 윤 대통령에 이어서 이인재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거기에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지점이 바로 구속영장 그 신고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잘 안 구속이 일단 됐다. 되면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줄줄이 또 박성재라든가 다른 그 장관들 연관된 장관들의 구속도 네.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딱 그냥 발목이 잡혀버린 것인데다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에 네.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까지 해서 이게 단순히 증거인멸의 뭐 죄상은 인정되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불구속해서도 계속 그게 할 수 아니고. 있겠다가 아니라 애초에 니네들이 지금 건 혐의가 법적 평가 자체가 그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가 굉장히 사실 아픈 거예요. 그때 이거는. 이제 영장 담당하던 판사가 그 얘기를 그렇죠. 했었던 거죠. 그런 예.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법원도 지금 법적 평가 그런 부분에 좀 다툼이 있고 또 총리 지휘 같은 걸 본다면은 오히려 니들이 지금 한 것보다는 네. 이렇게 중요 업무 종사로 진짜 제대로 한번 우리한테 기소를 하고 그래서 한번 다투보게 해라.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하여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지금 이제 특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그러니까 계엄 해제 뒤에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을 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 이게 안덕근 전 장관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이 뭐 우리가 다 봤습니다만 대통령실 CCTV를 보면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좀 뭔가 활발해 보였었잖아요. 네. 그 김용 의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손가락 4개 막 들고 이러면 한덕수 막 벌떡 일어나서 여기저기 지시하고 전화 통화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한덕수 전 총리는 계속해서 뭔가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태도가 그게 아니라 안 하면은 사형이잖아요. 아? 그렇긴.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라고도 어떻게 해서든 그건 아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해서든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씨 입장은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어야만 했다라는 그런 궤변을 넣어놓은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CCTV 영상들이 이미 다 지금 우리가 확보된 상황에서 진실은 뭔지는 거의 다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제 계엄을 가담한 것이 아니고 막기 위한 역할이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 안덕근 전 장관이 뭐 이제 개그 콘서트인 줄 알았다, 개그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라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도 내란 수계 방조 혐의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 내란에 가담했고 중요 임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공소장을 추가해서 변경을 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안덕근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말은 이 안덕근 전 장관은 자기는 처음부터 계엄에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오라 그래서 가고 있는데 국무회의가 끝났다 그러더라. 집에 그러니까 가. 오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의 그 국무회의는 계엄을 하자고 모인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회의가 끝났다 그러더라. 그래서 돌아간다고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네. 계엄 얘기가 나오길래 택시 안에서 이게 뭐 개그 프로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안덕근 전 장관의 증언이고요. 네. 그 안덕근 전 장관은 이제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었고 뭐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정도의 수준에 그러니까 안덕근 전 장관은 뒤에 있었던 국무회의는 또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해제 국무회의만 들어갔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와서 했던 말은 난 이 장면이 너무 웃겨. 조규홍 장관이 증언하는 겁니다. 네. 최상목 전 부총리가 윤석열이 왜 쫙 얘기한 다음에 빵 치고 계엄 선포하러 가잖아요. 네. 그 윤석열이 없는 데서 갑자기 한덕수에게 아이 그 반대하라고 뭐 있어요. 세상에. 이러면서 네. 다소 예의가 없어 보일 정도로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라는 네. 걸 항의했다. 이 부분을 조규홍 전 장관이 또 증언을 했습니다. 오. 모르겠어요. 국무위원들 여기 앉아서 뭐 했나 싶은 거예요. 그 우리가 CCTV 봤을 때는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네.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았다면 이 사람들 정작 반대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요. 눈앞에 안 보일 때 자기들끼리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로만으로도 뭐 믿고 말고는 이제 또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네. 본인들의 주장과 증언이 이렇다는 거. 이거야말로 개그 콘서트 같은 느낌인데요. 진짜 말해야 돼. 홍수학당이죠, 이거는. 네, 네. 윤석열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뜯어 말렸어야죠. 예. 근데 이거 지금 우리 박영식 앵커 말씀하신 그 이렇게 김용현 장관이 예. 네. 4명, 4달러. 예. 4명만 부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족수를 채우려면. 네. 네. 그런데 사실은 본인들이 계엄을 말리려고 했다 했으면 최대한 많이 불러야지. 음흠. 많이 부르면 반대하는 사람이 그럴 수 많아질 있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자 이게 어떻게 보면 계엄을 그냥 정당화하기 위한 윤석열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그렇네. 조건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그 인원수가 그렇죠. 필요했다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들 최대 다수를 불러서 자신들이 이 어떤 계엄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충실한 토론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계엄에 반대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의결 정족수 정도까지만 만약에 딱 만들어 놓으면 고의에 부를 이유가 없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예. 지금 국무위원들을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인원이 정해졌거든요. 이제 박성재 일단 다시 영장 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상목은 또 국민들이 워낙 분노하고 있으니까 예. 쪽지 그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소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덕근 이분은 뭐 오지도 않았고 일단은 그리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뭐 그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법정에 와서는 어쨌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난 만들다. 나는 또 우리는 만류했다 이렇게 증언을 또 해야 되겠죠. 네. 어차피 그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사후적 정리를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것이 유리한지 각자가 자기 유리한 걸 또 판단하겠죠. 그렇죠. 뭐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도 받을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이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 근데 우리 이거 좀 법리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예. 드릴게.
그 재판장님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사장 네, 그 얘기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오케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니까 내란 주요 종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조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내용에 대한 재판입니다. 네.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재판에서 그 질문을 했었죠. 국무총리 자리에 있던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라는 그렇죠. 아주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했었고 이 질문으로 재판의 성격은 규정이 됐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형법 87조 2호를 선택 병합적으로 형태를 바꿔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오히려 특검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혐의를 넣어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특검에 요구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왜 특검을 맞습니다. 왜 아직도 변경? 이게 진짜 이 내란 특검은 이게 올 게 왔구나 싶었을 거예요. 제가 내란 특검이 처음에 내란 방조로 구속영장 청구했죠. 한덕수 기각돼 버렸죠. 네. 그때 기각 사유가 이 내란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 기각되는 그 사유도 박성재의 범죄 성립, 박성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걸었는데 네.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그렇죠. 다툼이 있다. 또 이렇게 이제 기각시켰단 예. 말이에요. 근데 그 한덕수는 우리가 CCTV를 다 봐서 국민들이 이제 아시죠. 너무나 구체적인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영장 청구할 때 이미 CCTV는 내란 특검이 확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영장이 나올 수 있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걸어야지 왜 흐리멍텅한 내란 방조로 걸었냐 이거야. 그렇죠. 그게 빌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CCTV가 재판장님이 공개를 안 했으면 여태까지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조원석 내란 특검을 처음부터 의심했지만 더더욱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님이 당신 말이야 뭐 CCTV 보면 뻔한 건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를 했었어야지. 네. 뭐 흐리멍텅하게 내란 방조냐. 그런데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검사가 그런 게 좀 인정되기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범죄가 인정된다 할 때 그걸 바꾸는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내란인데 방조 말고 중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해라 하면 검사가 그걸 안 하면 네. 판사가 무죄를 때려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적용한 혐의가 다른 것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걸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그거를 이제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라 하는데 어쨌든 내란이라는 거는 같단 말이에요. 예. 근데 판사가 보니까 내란 방조로 검사가 걸어왔어. 이거는 흐리멍텅이 안 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공소장을 이런 걸 변경한다. 죄목을 바꾸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내란은 빼. 완전히 이 중요 임무 종사자로 아예 교체해버려. 이거는 교환적 변경입니다. 그래 되면 내란 특검을 너무 멸시하는 게 되거든. 네. 그래서 이제 판사가 둘 다 넣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선택적 병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택적 병합을 해서 그렇게 공소장 변경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건 어때요? 지금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번에는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정 구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역시 이제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새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서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뭐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싫고 또 그러겠어요. 예. 되게 간대한 느낌인데요. 한덕수 씨를 왜 되게 예뻐하는 느낌이죠? 내가? 아니 판사가요 설마? 아니 판사님은 한덕수를 특검이 그러니까 문제인 지금 그 거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다 이거예요. 글쎄요. 물론 지금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 제가 뭐 누구 특정인을 뭐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저는 내란 특검도 문제가 있고 판사도 문제가 있다 이거야. 네. 지금 뭐 나오겠지만 어제 이렇게 법원장들 하는 거 보세요.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장들 판사들도 법원. 반개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진관 판사님이 이거 둘 다 넣어. 내가 알아서 사형을 때리든 무기를 때리든 할 거야. 그 지금 화면 준비가 됐나요? 우리 이진관 판사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예, 바로 이분이요? 이분입니다. 예, 이분이 지난 재판에서 국무총리였던 당신 그때 당시 뭐 했냐?
어떤 조치를 했냐 그 질문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처럼 네. 이번에는 공소장 변경을 특검에 요구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분을 예. 직위원위를 날리고 이런 분으로 윤석열 재판을 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국민들의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아마 이제 한덕수 영장 기각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오윤혜 씨 같은 분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어떻게 영장을 기각할 수 있냐. 네. 이제 오윤혜 씨 같은 분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식적이고 네. 합리적이고 집단지성을 말하는 거죠. 한덕수에 대한 그 합당한 처벌을 원하시는 네. 분들은 난 또 특수관계 있는 분을 얘기하는 영장이 기각돼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실망이 큰 요즘이지만 네. 이런 재판장과 이런 판사님의 어떤 판단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청량감 느끼고 시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넣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덕수 씨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거나 예. 기억이 안 난다거나 했던 행위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행위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꼬숩다라는 생각도 아니, 들어서